올해도 역시 우리 정치는 역동적이고 또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의문인데요. 오늘은 2020년의 정치를 결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준호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신문이 올해 사자성어로 아시타비, 이른바 내로남불을 꼽았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올해 정치를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네, 아시타비, 내로남불 다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들인데요. 네. 이것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참여 권력의 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주인은 민주당 지도부가 아닌 친문 당원들입니다. 경선에서 강선우가 금태섭을 예상외로 이겼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논란이 크게 됐었던 위성정당 참여 여부도 당원 투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대권구도 역시 친문당원의 표심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됐는데요. 야당이 지지율이 높아도 선거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차이점 때문입니다. 인물 부재가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들의 참여 권력을 만들어내지 못해서인데요. 국민의힘도 반대 여론이 여론에만 머물리지 않고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올해는 검찰개혁 이슈가 가장 뜨겁지 않았나 싶은데요. 현재도 진행 중이죠. 네. 올 한 해는 그 윤석열의 대권 주자 등극의 한 해였습니다. 1월 달에는 대권 여론조사 주자에서도 빠져 있었는데 12월 현재 부동의 1위가 됐습니다. 민주적 권력 통제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윤석열에 대한 구도로 흘러가면서 좀 다소 흐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윤석열의 상대가 이제 바뀔 겁니다. 문재인 대 윤석열의 구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대통령의 최근 사과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를 하면서 이른바 추윤 갈등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겼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앞으로 전국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전에서는 윤석열의 완승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체전입니다. 단체전 선수는 검찰 조직과 집권 여당입니다. 심판은 당연히 국민이겠죠. 30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40대 젊은 검사 피에트로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고 대권에도 출마를 했었습니다. 지금 당시에 무려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거악척결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면서 원전 비리든 대형 수사를 마음껏 하게 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역사적으로 집권 세력에 부여했던 검찰의 흑역사를 근거로 법복 기족을 이제 타개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으로 집권 임기를 고수한다라는 여론이 나오면 용태론이 불거질 거고요.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데 고위공직자 수사를 누가 하는 게 과연 이 시점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면은 단체전에서도 윤석열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검찰개혁 여전히 필요한데요. 동력이 떨어지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연휴 사이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가장 이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이기려고 덤비느냐 이런 반대 여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이것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절반의 동력은 이미 확보가 된 셈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좀 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한데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20년 전에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나왔던 단어가 사법서비스였습니다. 보다 좋은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변호사 숫자도 확 늘리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로스쿨을 도입하자 이런 거였는데요. 현재는 지금 다소 그런 부분, 서민들에게 체감이 되는 그런 용어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현재 동력은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년 전 서비스와 달리 체감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지금 여당은 지금이라도 민원실이라도 좀 더 국민들이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경찰 권력에게 수사 권력을 넘겨주겠다 이런 쉬운 단어로 뭔가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여파가 차기 대선이나 아니면 내년 4월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신가요? 어떤가요?
예, 열린우리당 시절에 150석이나 되는 많은 의석수를 확보를 하고도 선거에서 계속 지게 된 게 이른바 4대 개혁 입법 완수라는 과제를 실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현재 180석을 얻고 있지만 내년 보궐선거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라는 일정 부분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서 공수처법 개정과 같은 속도전을 낸 것이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다가오는 2021년은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